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승훈 청주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황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이렇게 왔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에 가족 친지분들 이렇게 다 모이셔서 서로 정을 나누면서 모든 소원이 다 뜻대로 성취되는 그런 아주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3년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청주시정의 주요 성과로는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뭐 여러 분야에서 뭐 골고루 좀 다양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표적인 것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우선은 뭐 투자 유치라고 좀 봅니다. 네. 거의 한 20조 한 8천억 원 정도의 그 투자 유치를 좀 했는데요.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5조 5천억 투자 유치를 좀 했는데 투자 유치한 기업들이 다 해서 한 151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현재 지금 벌써 준공돼 갖고 지금 가동 중인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 착공한 거, 그것이 전체 한 반 정도가 됩니다.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만약 지금 유치가 안 됐다 그러면은 청주 경기가 뭐 굉장히 나쁠 거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에 아주 굉장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뭐 투자 유치가 가장 큰 성과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청주가 그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네. 좀 국제적인 도시로 지금 발돋움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이렇게 좀 선정이 좀 되면서 일본, 중국과 아주 활발한 그런 교류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지코리아가 이제 국제 행사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국제적으로 상당히 좀 곽강을 받고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세계 기록 유산센터, 그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지정해 주는 건데, 그것도 이제 금년 안에 아마 선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했지만 젓가락 페스티벌. 네. 이것이 그 짧은 시간에 좀 했지만은 상당히 아주 인정을 훌륭한 아이디어죠.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안전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금 CCTV 통화 관제 좀 시스템을 갖다가 좀 잘 구축을 해서 좀 안전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통계에 의하면 5대 강력 범죄율이 최근 들어와서 매년 좀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0%나 줄었다 그러고, 또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이제 검거율도 네. 뭐 한 4% 정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해서 전반적으로 안전한 도시가 좀 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 이제 편하게 좀 해드리려고 통합 이제 민원 콜센터 365 민원 콜센터를 갖다가 해서 시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전화 오래 안 기다리고 네. 빨리빨리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좀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그러면서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네. 지금 만들어지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청주시의 제2쓰레기 매립장 본회의에서 확정까지 돼서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사안은 모르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예. 뭐 노지형하고 지붕형. 예. 이게 왜 이렇게 대립이 심한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요? 예, 뭐 노지형하고 지붕형 사이에 굉장히 많은 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 면이나 환경 면이나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 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뭐 노지형이 좀 옳다고 생각해서 당초에는 뭐 지붕형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래도 노지형으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좀 그동안에 좀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노지형으로 이제 예산이 좀 확보가 좀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좀 빨리 이것을 좀 해서 지금 현재 이제 학천리에 있는 매립장
원래 종료 기간이 2019년 말입니다, 원래. 그래서 빨리 우리 매립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노지형이냐 뭐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끊으라고, 조금 이게 좀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시죠. 이게 혹시라도 중간에 쓰레기 매립과 관련돼서 공백 기간 생기면 어떡하느냐. 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요즘 그 하천위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게 전에 같지 않게 이제 재라든지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한 1년 넘게 좀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좀 공백기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빨리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빨리 이 좀 제2 쓰레기 매립장을 좀 완공시키려고 현재 목표는 2021년 한 6월 달까지 완공시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단축시키려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여름 얘기를 하면 또 유례 없는 폭우 얘기를 안 할 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승훈 청주시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진두 지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연 대책에, 자연 재해에 대해서 청주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예, 그동안은 뭐 청주는 자연 재해로부터 좀 안전하다고 네. 좀 해서 많은 그런 좀 약간은 좀 안심을 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번에 아주 그 기습폭우로 인해서 그런 이제 그 과거의 통념이 이제 완전히 깨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피해 복구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외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와서 도와주시고 해서 응급 복구는 좀 빨리 끝났고요. 이제 네. 항구 복구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역점을 두고 좀 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아주 순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지금 작업을 갖다가 좀 열심히 미리미리 좀 그 설계라든지 좀 준비를 해서 예산 내려오자마자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걸로.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과거 같은 걸 갖다 그냥 땜빵식으로 해갖고는 좀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번 그 수해를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수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모자라 미흡하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수의 저감 대책이라든지 또는 뭐 하수도 이제 정비 계획이라든지 하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계획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요번 이제 사고를 좀 반영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런 사고가 나도 충분히 이제 청주가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설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해서 현재 지금 각종 계획들을 수정하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네. 네. 그 청주시 현재 인구가 85만입니다. 예. 근데 100만까지 한 15만 남았는데, 근데 청주시 같은 경우 이제 10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세종시가 좀 팽창을 하면서 제 주변에서도 세종시로 이사 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많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100만 도시 달성에 좀 차질이 예상되지 않나요? 이제 제가 이제 100만 도시 만들자고 해서 이제 좀 기치를 좀 내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건 이유는 100만 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100만을 갖다가 지금 기치로 내세운 겁니다. 당초 이거 30 도시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2030년에 청주시 인구가 105만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가만히 추세를 보니까 그대로 놔둬갖고는 절대 그 2030년에 105만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에도 인구 뺏기고 네. 또 출산율도 중청에도 떨어지고. 그다음 출산율 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이 추세대로 해갖고는 뭐 2030년에 105만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뭔가 하여튼 좀 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지 간신히 한 100만 정도 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100만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갖다 이제 만들어 간 거지요. 네. 이제 하려 그러면은 제일 이제 문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육과 관련된 경비를 그 부담을 좀 줄어들이는 그런 대책.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서부터 그 다닐 때 그 저 사교육비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는 대책.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좀 안전하고 쾌적하고 뭐 문화적인 어떤 활동을 갖다 즐길 수 있는 정지 여건. 그 다음에 이제 좀
집값이 좀 싸야죠 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빨리 이렇게 집을 좀 안정적으로 좀 네. 구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정주 여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주 여건을 갖다가 빨리 우리가 좀 구축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대책을 저희가 좀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것부터 좀 다져가시는 그런 예. 분위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이 통계청 발표를 보면요.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청주시 고용률이 62.5%로 뭐 시 평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어요. 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 유치를 해서 한 151개 기업이 좀 투자 네. 유치가 되고 그 중에 지금 뭐 착공, 준공 해서 이제 반 정도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얼마나 더 고용이 늘었나를 봤더니 10,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예상치가 아니고 실제로 고용이 들어온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주가 뭐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각종 그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네. 그것을 통한 이제 그 문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수도도 상수도도 뭐 이런 것도 이제 정비를 좀 해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고용이 지금 이제 창출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률이 좀 높은 거죠. 인구 80만 이상 되는 그 대도시들이 한 7개 있는데 청주 포함해서 그 중에서 좀 고용률이 저희가 다른 데보다 거의 한 4% 정도 이렇게 높습니다. 뭐 전국 평균으로 봐도 한참 높고요. 네. 그래서 현재 뭐 경제 상황은 비교적 청주가 다른 데보다는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청주 옥산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한 번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야, 청주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그게 반증입니다. 예. 청주가 이렇게 강력 사건이 없는 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청주시에서 안전 지킴이 웹을 개발하셨네요. 예, 근데 예, 예. 이게 어떤 앱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하여튼 안전과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마련하신 그 대책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그 CCTV 통합관제 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청주 지역의 그 웬만한 지역은 전부 다 CCTV를 통해서 모니터를 24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이라도 좀 그 이상한 그런 동태가 나타나면은 우리 경찰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출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약간 사각지대가 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이거 CCTV를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핸드폰에 요새 좀 다 쓰시기 때문에 여기다 네. 저희가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앱을 갖다가 이제 그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길에 혼자서 이제 만약 가실 경우에 그 앱을 갖다가 이제 실행을 좀 하면 네. 그 무료 앱입니다. 그러면은 실행해 놓고 가시다가 혹시라도 좀 위험하다. 네. 그럼 이거 흔들면 돼요. 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웹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핸드폰을 흔들면 네.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아까 그 저 CCTV 통합관제 센터에 네. 연결이 돼 갖고 위치 확인이 되면서 어. 영상이 저절로 가동이 됩니다. 우리 핸드폰 그 카메라 영상. 네. 그리고 소리도 같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가 뭐 그런 좀 나쁜 마음을 품고 오다가 보면은 영상하고 소리가 만약 통합관제 센터에 뜬다 그러면 아무도 그 범죄를 갖다가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게 시민 지킴이 앱입니다. 앱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직 만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교육청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좋은 게 있냐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다니면서 그걸 전부 다 이제 설명하는 기회를 갖다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그 뭐 학생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걸 갖다가 청주 내에서만 되는 청주 거죠?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예. 시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시도는 뭐 그렇게 많이 못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영상하고 이 소리가 같이 뜨는 거는 청주밖에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예.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는 소리도 거의 솔직히 못 지르는 예. 상황인데 이렇게 예. 흔드는 거는 예. 아이디어가 참 좋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시장님,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청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아, 예, 예. 더군다나 요즘은 미세먼지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있는데 시장님으로서는 좀 큰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청주의 미세먼지 환경 뭐 개선 대책이 있다면 있을까요? 예, 시에서도 좀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대책을 갖다가 지금 다 만들어서 현재 지금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지요. 청주 이제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미세먼지가 있는데 대기질이 도대체 이게 원인이 어디서 된 건지 알아야지 뭐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 용역을 했더니 외부에서 오는 요인이 70%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 뭐 발전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충남 데서 당진 그쪽에서 방사 뭐 이런 것들로 와서 하는 게 한 70%고 우리 내부 요인이 30%입니다. 네. 이제 내부 요인을 줄이는 방법이 비산먼지가 좀 덜 날리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예 원천적으로 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쪽에서 적게 만드는 방법. 가령 이제 자동차의 매연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들,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이제 타이어 마모되는 거, 그리고 마모된 길에 쌓여 있는 먼지들이 공중으로 이제 뜨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비산먼지의 원인이 되고 우리 미세먼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다른 도시들하고 다르게 지금 금년에 전기 자동차, 네. 그다음에 노경유 자동차 이 대체하는 예산을 갖다가 좀 대펑 들려갖고 이번에 전기차 아주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예산을 우리한테 더 준 게 뭐냐면 다른 도시들보다 청주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 추진하니까 오히려 청주를 더 밀어주자 해갖고 이번에 하반기에 또 전기 자동차 예산이 더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하고 있고 살수차 운행을 갖다가 작년보다 금년에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먼지 좀 덜 나게.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먼지 측정기를 갖다가 지금 대기 측정하는 그 모니터들을 좀 더 좀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미세먼지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이승훈 청주시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벌써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가 벌써 네. 10회째입니다. 예. 벌써 20년이 된 아주 큰 행사인데 이번 추석 연휴가 좀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예 비엔날레를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시장님이 좀 공예 비엔날레 홍보 좀 해주시죠. 예, 그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1999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올해 10회째거든요. 전국에 사실 비엔날레와 같은 이런 전시회를 갖다가 그동안 여러 지자체가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예, 그만둔 거 근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게 전국에 딱 2개예요. 광주 비엔날레하고 그렇죠. 청주 공예 비엔날레 딱 2개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공예와 관련돼서 특화된 비엔날레인데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공예와 관련된 이런 그 비엔날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20년을 이제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공예 그러면 이제 청주 이렇게 네. 생각할 정도로 많이 이제 평판이 올라갔는데 지난 9월 13일 날 이제 그 개막을 해서 10월 22일까지 좀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공예와 미디어를 갖다 결합한 그런 이제 그 기획전이 있고요. 핸즈 플러스더라고요. 예, 핸즈 플러스 그다음에 품따. 품따. 예, 그래서 핸즈는 이제 이 공예를 하려면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핸즈고요. 플러스는 단순히 공예가 공예로 그치질 않고 다른 영역까지도 전부 다 품는다. 이제 같이 그게 이제 지난번까지가 이제 핸즈 플러스였어요. 금년에는 품따인데 우리 시민들이 염원을 품고 세계를 품는다. 그래서 좀 더 10회째이기 때문에 더 이 폭을 갖다 좀 넓혔다. 그래서 이제 품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나라 하나만 이제 저희가 초대를 했거든요. 요번에는 좀 9개국이 이제 참여를 하는 세계관을 저희가 지금 요번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거는 우리가 세계관을 갖다 연다 그러니까 서로 좀 오겠다고 해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페이스가 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9개 나라로 일단은 요번에는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각 나라로부터는 이 공예와 관련돼서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다. 그 요번에 오시면은 그 9개국의 그런 이제 공예를 갖다가 좀 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요새 공예에서 그 새로운 트렌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기계로 만든 것도 공예냐? 이게 요즘에 화두입니다. 공예 쪽에서는. 근데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과 관련된 고민도 요번에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고, 요번에 비엔날레는 특히 이제 좀 시민들이 좀 더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상당히 품격 높은 그런 전시회를 즐기실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역대 비엔날레를 보면 그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 비엔날레는 어떤 작가의 작품이 있나요? 요번에도 이제 그 유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베니스 그 비엔날레의 중국간의 그 대표 작가라고 우지에나 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지에나 안이요? 예, 우지엔 안. 이제 그분이 이번에 이제 개막전에서도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이벤트를 퍼포먼스를 갖다 좀 하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 아트의 이제 거장 조니 르메르시에라고 하는 분이 요번 우리 이제 주제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미디어와 여러 작품들을 갖다 서로 연결하는 이런 그 작품들을 선보였고요. 이분들은 뭐 미디어 아트의 거장이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를 갖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와서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미디어 아트는 백남준밖에 없는데 아주 유명한 분들인가 보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넷 에힐만이라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많이 홍보가 좀 돼 있지요. 그 그물로 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봤습니다, 그거. 예, 가서 사람들이 뭐 누워서도 보고 하는, 봤습니다. 뭐 그런 거를 하는 이제 새로운 좀 시도 하는 이런 분들이 좀 같이 다 참여를 해서 상당히 좀 명망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정말 긴 추석 연휴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긴 추석 연휴에 꼭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와야 한다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자랑해 주세요. 네. 예, 뭐 저 작품 자체 공예라고 하는 그 자체도 좀 그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냥 보는 것 갖고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체험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제 공예 체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만들고 있는 과정을 갖다 옆에서 직접 그 보는 뭐 이런 과정. 뭐 여러 그런 그 학습과 관련된 이런 과정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와서 즐기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트 페어하고 또 이제 공예 페어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난번까지는 그 돈을 내고 들어가셔야 됐는데, 이제 그 아트나 그 저 공예 페어를 그냥 그 전시를 안 보시고도 가서 좀 그 사실 수 있도록 별도 입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사실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광장이나 이런 데는 각종 체험이라든지 또는 그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준비를 하고, 수시로 거기서 또 이제 예술 공연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어요. 이제 11월에 이제 젓가락 이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예. 이제 시장 임기 중에 이제 그 만들어진 행사인데, 이어령 교수님의 어쨌든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큰 행사를 하고서 행사를 그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젓가락 페스티벌은 거기서 젓가락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고가의 가격으로. 제 기억으로는 일본에도 뭐 판매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젓가락 페스티벌 또 아주 색다르게 준비할 것 같은데, 11월에 개최되는 젓가락 페스티벌 같이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젓가락 페스티벌은 이제 한중일 그 동아시아 우리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이 공통으로 같이 쓰는 그 문화적 유형이 뭘까? 젓가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젓가락에 대한 호응이 높았습니다.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게 상품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 이게 판매가 되는데 작년에 1억 원을 판매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예 작가들이 내가 만든 작품이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팔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발굴해서 상품도 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젓가락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그 좀 문화적인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좀 해서 세계 기록,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좀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새로운 그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좀 해서 앞으로 판매도 좀 더 할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연구소도 설립을 해갖고 현재 지금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더 이 젓가락 페스티벌이 좀 더 좀 확장되고, 그래서 좀 청주를 또 대표하는 하나의 또 축제가 그런 이벤트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젓가락 연구소도 설립이 됐고 또 젓가락을 1억 원씩이나 팔았다고 예, 예. 하셨는데 그럼 숟가락도 같이 껴서 팔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뭐 네. 다른 나라들은 좀 주로 젓가락만 쓰는데 우리는 같이 꼭 숟가락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숟가락도 같이 껴서 네. 그렇게 만들고 같이 판매를 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도 또 더 이슈가 되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도 놀랐는데 태국에서 네. 좀 젓가락 특별전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고요. 내년엔 또 호주에서 좀 와달라고 해서 내년엔 또 호주로 갑니다. 그만큼 점점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젓가락을 써야만 수준 높은 세계적인 교양인으로 요새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조금 그 집안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네. 이 젓가락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기업 중에는 영국 같은 데다가 이 젓가락 이 훈련하는 기계, 네. 기기 이걸 만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지금. 봤어요. 예. 그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게 예. 봤습니다. 아이들 두뇌 개발에도 좋고 뭐 치매 그러니까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두뇌 개발에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젓가락질을 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좀 젓가락에 대해서 좀 잘 선풍적으로 네. 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한 무려 열흘간의 이제 한금 같은 추석 연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소원 성취하라고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가족들끼리 아주 평화로운 행복한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한 2,400명 정도의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한가위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족들끼리 행복한 그런 평안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이승훈 청주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